부산 야구 팬들에게 또 한 번 답답한 시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때 사직구장을 뜨겁게 달궜던 롯데 자이언츠가 올해도 포스트 시즌 경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8월 20일 경기 전 기준 롯데는 48승 2무 57패, 승률 0.457로 10개 구단 가운데 8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5위 두산과의 격차는 무려 9경기입니다. 물론 야구에는 언제나 반전이 존재합니다. 아직 롯데에게 37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계산을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두산이 현재와 비슷한 승률을 유지한다면 롯데는 남은 경기에서 거의 기적에 가까운 성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산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롯데가 압도적인 연승을 달려야 합니다. 결국 팬들이 기대했던 가을의 기적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롯데가 김태형 감독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팀을 다시 경쟁력 있는 구단으로 만들고 오랫동안 멈춰있던 가을 야구의 문을 열어달라는 기대였습니다. 2023년 10월 롯데는 김태형 감독과 3년 총액 24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6억 원에 연봉 6억 원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구단이 감독에게 이 정도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는 것은 단순히 시즌을 무난하게 보내자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성과를 만들어 달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팬들이 바라보는 현실은 기대와 상당히 다릅니다. 김태형 감독의 첫 시즌이었던 2024년 롯데는 66승 4무 74패, 승률 0.471로 7위에 머물렀습니다. 팬들은 그래도 다음 시즌을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감독이 팀을 파악하고 선수단을 정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5년에도 롯데의 순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66승 6무 72패, 승률 0.478. 결과는 또다시 7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즌인 2026년에는 상황이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승률은 0.457까지 떨어졌고 현재 순위는 8위입니다.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승률 5할을 넘지 못했다는 사실은 더욱 뼈아픕니다. 감독의 능력을 단순히 승패 숫자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선수 육성, 팀 분위기, 전력 재편, 경기 운영 등 다양한 요소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결국 프로야구에서 가장 명확한 결과표는 순위와 승률입니다. 특히 롯데가 김태형 감독에게 기대했던 핵심 목표가 가을 야구였다면 이야기는 더욱 단순해집니다. 그 목표를 달성했느냐, 달성하지 못했느냐입니다. 김태형 감독 부임 이후 롯데는 아직 포스트 시즌 진출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대목은 감독 교체 전과 후의 팀 성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부임 전 3년 동안 롯데는 197승 223패, 승률 0.469를 기록했습니다. 김태형 감독 부임 후 3년 성적은 180승 203패, 승률 0.470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사실상 비슷한 수준입니다. 거액을 투자해 지휘봉을 바꿨지만 팀의 승률이 획기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롯데 팬들에게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롯데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포스트 시즌 무대를 밟지 못했습니다. 지난해까지 8년 연속 실패했고 올해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9시즌 연속으로 가을 야구에 초대받지 못하게 됩니다. 9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한 명의 선수가 프로에 입단해 성장하고 팀의 주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감독도 여러 차례 바뀔 수 있고 선수단의 세대 교체가 일어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도 롯데의 가을 야구 실패라는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팬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것도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김태형 감독 한 사람에게만 돌리는 것도 정확한 분석은 아닙니다. 야구는 감독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선수단 구성, 외국인 선수의 활약, 부상 관리, 신인 선수 성장,
프런트의 전력 보강, 경기 중 감독의 판단까지 수많은 요소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롯데가 장기간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지 못한 이유를 찾으려면 이 모든 부분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24억 원이라는 계약 규모와 3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팬들이 성적에 대해 강한 질문을 던지는 것 역시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세 번째 시즌에도 팀이 8위에 머물고 있다면 구단 역시 냉정하게 지난 3년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롯데에게 아직 시즌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37경기가 남아있는 만큼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연승을 만들어내는 것이 프로야구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단은 더 먼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왜 매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지, 왜 중요한 순간마다 경쟁력을 잃는지, 선수단 구성과 운영 방식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팬들은 단순히 우승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팀이 제대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원합니다. 한 시즌 반짝하는 성적보다 꾸준히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합니다. 롯데는 오랫동안 부산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야구단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그만큼 팬들의 기대도 크고 실망도 큽니다. 24억 원이라는 대형 계약을 발표했을 때 팬들은 새로운 시대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다시 순위표를 바라보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5위와의 격차는 9경기, 남은 경기는 37경기. 수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 이 숫자들이 현재 롯데의 위치를 냉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남은 시즌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시즌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입니다. 김태형 감독에게 주어진 3년의 시간이 정말 롯데의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롯데가 오랜 기간 안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또 다른 시간을 흘려보낸 것일까요? 감독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선수단 구성과 프런트의 운영까지 함께 돌아봐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롯데는 언제쯤 부산 팬들에게 다시 가을 야구를 선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태형 감독 체제의 3년, 성공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실패에 가깝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와 좋아요 하나, 그리고 구독은 채널이 더 좋은 야구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KBO와 롯데를 비롯한 한국 프로야구의 뜨거운 이슈를 빠르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